제주 지역의 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개편됐는데요. 버스가 줄고 노선이 바뀌었지만 도민들 대부분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개편 첫날 출근길 상황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이시혁 씨. 버스로 출근하는 이 씨는 아침 출근길이 불편해졌습니다. 일터로 가기 위해 탔던 버스가 3대에서 1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행버스가 사라져 경유 노선으로 출근 시간은 더 늘었고 버스를 이용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바로 가는 버스가 없고 무조건 한 번은 갈아타야 되고 그게 딱 8시 40분에 도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놓치면은 저는 무조건 택시를 타는 방향밖에는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하죠. 이번 개편으로 사라진 버스는 84개 노선에 75대. 시 외곽 지역과 읍면 지역 중심으로 버스가 줄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버스 노선이 개편됐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개편 첫날 도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뀐 노선을 몰라 버스 기사에게 부랴부랴 물어보거나 정류소가 무정차 정류소로 바뀐지 몰라 지나가는 버스를 그냥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버스가 안 와갖고 이제 아까 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 기다리다가 이제 그 버스 시간표 맞춰 나왔는데 그게 안 맞아갖고. 특히 승객들이 도착 시간과 노선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 대중교통 정보는 하루 종일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아 바뀌기 전 버스 노선과 시간을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대로 카카오맵 보고 출발을 했었는데 원래 타던 거 하나는 이미 지나가 있고 5분 전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놓치고 그다음에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거 타고 힘들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노선 조정과 버스 감차가 지연돼 업체 측의 업데이트 요청이 늦어졌다며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정차 정류소를 대폭 줄이고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해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바다 수온이 벌써 30도를 웃도는 등 예년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주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식장 넙치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한 넙치 양식장. 냉동 창고에 들어서자 플라스틱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죽은 넙치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이틀 동안 발생한 양인데 500kg이 넘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양식장에 쓰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넙치들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바닷물을 사용하는 양식장의 수온이 28도 이상 치솟으면서 이처럼 넙치 집단 폐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피해를 입은 양식장만 5곳, 3,600마리가 넘는 넙치가 고수온에 죽었습니다. 양식장들은 산소 공급량을 3배 늘리고 영양제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9월까지 이어지는 고수온에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만 미 정도의 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2만 미라는 폐사를 이제 올해도 또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요. 제주 연안의 수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제주항의 표충 수온은 30.2도, 서귀포 30.3도로 제주 연안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28도 이상이 사흘 이상 유지되면 발령되는 고수온 경보도 내려졌는데 지난해보다 14일 빨랐습니다. 이른 고수온 경보와 양식장 피해가 시작되자 제주도는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비상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조별로 사육 밀도를 조절하거나 또 액화산소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 등을 가동하는 등 양식 생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 양식장들의 고수온 피해 규모는 69억 원. 고수온뿐 아니라 염분 농도가 낮아 소라와 홍해삼 등의 피해를 주는 저염분수도 마라도 앞바다까지 유입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북부와 동부, 남부와 서부에는 폭염 경보가,
중산간과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에는 낮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며 가장 덥겠고 그 밖의 지역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8도, 서귀포시는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산지와 남부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8도, 동부 27도, 남부 29도, 서부 28도, 산간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북부는 34도, 동부 33도, 남부 34도, 서부 31도, 산간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지면서 0.5에서 2m 내외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이 선출됐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양홍식 의원, 4.3 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 하성룡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위원장 3석 중 1석 배분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3석을 다 독식했다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 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림읍 원령포구에서 수심 1.5m 깊이의 물에서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구조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목 통증과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는 모두 19만 1,1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제주는 전체의 0.6%에 그쳐 세종시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32.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서울이 2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악성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제주 지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7.6% 늘어난 1,414호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제주 지역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감소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내국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4.5% 늘었습니다. 외국인은 18만 명으로 지난해 2배로 늘었지만 내국인은 102만 명으로 3.9% 줄었습니다. 올 들어 누적 관광객은 80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는데 외국인은 109만 명으로 3.6배 늘었지만 내국인은 695만 명으로 7.2% 줄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참고 자료를 통해 고인이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작업을 했는데 민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9일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작업 중지 명령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